IMF 시기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들이 30년 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심장병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의 선택, 그리고 그 후로 매년 아들의 생일마다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써왔던 시간, 성남의 작은 분식집 우연히 발견한 그 편지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바닥에 흩어진 편지를 주워 드리던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30년 동안 나를 기다려온 어머니의 자리라는 것을. 매년 내 나이에 맞춰 사두었던 운동화, 한 번도 전하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온 어머니. 이제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어머니의 아픈 선택이 30년의 시간을 거쳐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깊어가는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현우님의 이야기인데요. 현우님은 38세 회사원이신데요. 입양인으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현우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안건 10살 때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숨기지 않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IMF 시기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양부모님은 제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고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하게 됐죠. 그러다 2년 전 회사의 한국 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쩌면 저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제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님께 전화드려 제 입양 당시의 서류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다행히 양아버지께서 오래된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양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은 대부분 분실되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양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서류 덕분에 조금씩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있는 회사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정보를 받았을 때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 두려움, 아니면 설렘,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뛴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손맛 김밥이라고 쓰여진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3세, 제가 알아낸 친어머니의 나이였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하는 문종 소리가 울리자 속이 싸해졌습니다. 어서오세요.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셨죠.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밥이 나왔습니다. 더운데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김밥이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하셨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순자씨 벌써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가 15년이 넘었네.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김순자, 입양기관에서 들었던 친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IMF 터지고 얼마나 고생했나. 그때 다들 힘들었지만 순자씨는 특히 더 힘들었잖아.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어머님,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아니,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잖아. 그때는 정말 어떡할지 몰랐었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잠시 일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IMF로 회사가 문을 닫고 아이는 심장이 안 좋다고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게 그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때의 상황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미국에서 소식이라도 오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미국으로 보내는 게 그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괜찮니? 양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심장이 안 좋았다면서요? 제가 묻자 양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홀트 입양기관에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단다. 아픈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지. 물론 비용이 전혀 안 들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내 수술을 무사히 해낼 수 있었어.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저를 보내셨던 거예요. IMF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홀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그동안은 이 서류들이 저를 버린 증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했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안고 살아오셨겠죠. 그날도 평소처럼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어머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계셨어요. 메모장 같았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다가가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 서둘러 가방에 무언가를 넣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두르다 보니 가방에서 낡은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른 주워드리려는데 눈에 들어온 첫 줄.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서둘러 편지들을 가방에 넣으셨어요. 죄송해요. 손님이 이상한 걸 보셨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편지들을 묵묵히 주워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김밥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퇴근 후 때로는 주말에도 들렀죠.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달력을 보셨어요. 거기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그날이면 어머니는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으시고 구석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시는 것 같았어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과거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IMF 터지고 직장을 잃으셨다는 것,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다가 결국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 줄곧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아들 보내고 나서 몇 달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 옆 가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지. 혹시라도 그 아이가 찾아올까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어느 날은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카운터 위에 놓인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우리 현우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겠지. 달력을 넘겨보니 몇 달 전부터 이날을 위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현우 생일 한 달 전. 올해는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이번 생일에는 케이크를 좀 더 크게 사야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언제 말씀드려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문이 열려 있을 시간인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옆 가게에 들러 여쭤보았습니다. 아, 사장님이 아까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로 실려 가셨어요. 근처 성남중앙병원으로 가셨을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링거를 맞으시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셨습니다. 가게는 어떡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에서 또다시 그 편지들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말리실 힘도 없어 보이셨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현우에게. 오늘은 내 10번째 생일이구나. 엄마가 못난 탓에 내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못 켜줬다. 하지만 매년 이날이면 나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내 생각을 한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내 아들아, 이제 20살이 되었구나. 대학생이 되었을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을까? 가끔 길에서 너처럼 보이는 청년들을 보면 자꾸 뒤따라가게 된단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현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정말 너구나. 우리 아들, 우리 현우. 어머니는 한동안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시더니
갑자기 링거를 빼려고 하셨어요. 가게에 가야 해. 우리 현우한테 밥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쉬셔야 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그때 너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알아요. IMF 때 회사가 무너지고 제 수술비도 없으셨다는 거. 양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홀트 입양 기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대학도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말을 잇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학창시절의 추억, 회사 생활,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까지.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날 찾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 이야기, 임해동 근처로 이사온 이야기, 그리고 우연히 분식집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편지를 보고 나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년 제 생일마다 쓰신 그 편지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 보낼 수도 없는 편지였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 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실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잘한 선택이었을까? 매일 밤 고민했는데 이제야 알겠다. 그때 그 선택이 너를 살린 거였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하룻밤이 너무나 짧았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했던 음식, 제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던 이야기, 그리고 저를 보내야만 했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리며 분식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매시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가게를.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씀하시자 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그날 처음으로 김밥 마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툴러서 모양도 엉망이었지만 어머니는 제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당근을 놓고 이렇게 단단히 말아야 해.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지난 30년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김밥을 마는 손길에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그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카운터 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노란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까만 운동화를 신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사주지도 못했는데 너 보내고 나서 매년 내 생일마다 운동화를 하나씩 샀어. 내 나이에 맞춰서. 어머니의 집에 가보니 작은 방 한켠에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이용부터 시작해서 성인용까지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양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그분들이 날 만나주실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양부모님도 늘 어머니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날 저녁 화상통화로 양부모님과 어머니가 처음 만나셨습니다.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Thank you for saving our son. 양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제가 못해준 사랑을 다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분식집에 들러 어머니 일을 돕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저는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분식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들러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조금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됐어요. 주말에는 아내도 와서 함께 일손을 돕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좋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이 가게를 지키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어느 날은 가게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통장이었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통장 속지에는 어머니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현우가 나중에 나를 찾으러 올까봐. 그때 부끄럽지 않게 조금
조금이라도 모아두자. 양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눴죠. 특히 양어머니와 친어머니는 서로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순자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우가 걱정할 거예요. 어느 날 양부모님께서 깜짝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찍어오신 사진첩이었어요. 처수술 후 회복하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동안의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첩을 보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리고는 양부모님께 긴 편지를 쓰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으신 편지였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소개한 회사 동료들은 어머니의 김밥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가게 좀 크게 하시는 게 어떠세요? 단골 손님들의 제안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내 아들이 찾아올까봐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인데.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 어릴 때 살았던 집, 어머니가 일하셨던 공장. 그 발걸음 속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양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벌써부터 그날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 양부모님께도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신 거예요.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첫날이었거든요.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어머니는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드시기 힘들었을 한국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우셨어요.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레 여쭤보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게 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야. 이제는 양부모님께도 이 맛을 대접하고 싶어서. 양부모님이 도착하시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어색한 대화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해주셨다면 우리 현우가 더 튼튼하게 자랐을 텐데요. 양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조심스레 작은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30년 동안 써오신 편지들과 매년 제 생일마다 사두셨던 운동화 사진을 앨범으로 만드신 거였어요. 양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앨범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은 줄 몰랐네요. 현우는 정말 복 받은 아이예요. 이렇게 위대한 두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 말에 두 분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한 아이를 사랑해 오신 두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우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 아이를 안게 되다니. 양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는 친어머니와 함께 아기 용품을 고르며 즐거워하셨죠. 우리 손주는 할머니가 둘이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30년 전 한 어머니의 선택은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사랑을 만들어냈죠. 미국의 양부모님, 한국의 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저희 아이까지.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아픈 선택이 30년의 시간을 거쳐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이별,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아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한 어머니는 매년 아들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고 성장할 나이에 맞춰 운동화를 사두었죠. 또 다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픈 선택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어머니의 선택이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준 거죠. 이제 현우 씨의 아이는 두 분의 할머니를 갖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의 아픈 이별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순간.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한 선택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